엄마,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언제까지 당연해야 하니?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본 한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정은 올해로 69살,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평생 간호사로 살면서 병원이라는 곳은 그녀의 두 번째 집과도 같았다. 남편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 우석은 아직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고 딸 은지는 유치원에 다니던 나이였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었고 친정 부모 역시 형편이 어려워 큰 힘이 되지 못했다. 결국 민정은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어떻게든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침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서 병원 근무를 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다. 잠든 아이들 곁에서 간호사복을 손빨래하며 눈을 붙인 날도 부지기수였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된다는 생각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환자와 아이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빨랐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가슴 뭉클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자 집은 금세 텅 빈 듯한 적막에 휩싸였다. 퇴직 후에도 병원에서 불러주면 가끔 파트타임으로 나가곤 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손을 놓았다. 은퇴 이후의 삶은 낯설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지만 민정은 좀처럼 그 무리에 끼지 못했다. 평생을 일과 아이들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늘 그런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일까 자식들이 부탁할 때마다 민정은 지체 없이 달려갔다. 손주 돌봄이든 김치며 반찬을 해다 주는 일이든 그녀에겐 삶의 이유 같았다. 아이들이 엄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고 말할 때면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자식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곧바로 죄책감이 뒤따랐다. 어머니의 역할은 끝이 없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렇게 민정의 일상은 여전히 자식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정은 평생을 환자와 자식들에게 바치며 살아왔기에 아들 집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히 잘못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반찬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간 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잠시 뒤 아들 우석의 아내 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집을 비워서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무심한 부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민정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있을 때만 오시면 좋겠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리긴 좀 그래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애써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그날 밤 민정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며 움직였고 무턱대고 들어간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말은 마치 자신이 무단 침입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일까?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낯선 거리감이었다. 며칠 뒤 친구 모임에서 이 일을 털어놓자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 아들도 비밀번호 안 알려줘. 나도 몇 번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 친구들의 말은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왔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질까 싶어 입을 다물었다. 내가 괜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머리를 짓눌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문 앞의 해프닝 같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의문을 심었다. 혹시 자식들이 날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 집 앞에 서는 일이 전보다 두려워졌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혹시나 차갑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긴장하게 되었고 집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제부터 민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며느리와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내면을 흔들어 놓는다. 과연 이 달라진 시대 속에서 자식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 앞으로 다가올 갈등의 서막이 이미 열리고 있었다. 주말 저녁 민정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들 우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급한 미팅이 생겨서 그런데 다온이를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민정은 순간 망설였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우석의 다급한 목소리와 손주의 이름을 듣는 순간 거절의 말은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 알겠어. 엄마가 보고 있을게. 민정은 아들 네 집으로 서둘러 갔다. 조금 뒤 아들 부부는 서둘러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옷차림은 이상하게도 급한 미팅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깔끔한 셔츠와 원피스, 어디론가 즐겁게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하지만 민정은 굳이 묻지 않았다. 설마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다온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 민정은 당황했다. 거실엔 장난감이 널려 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은 듯한 그릇이 그대로였다. 부엌 싱크대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금세 할머니 배고파라며 보채자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먹을 걸 찾았지만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안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몇 개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에서 뭘 좀 해올걸. 민정은 중얼거리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손자에게 밥을 먹이려면 설거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접시를 하나하나 씻어내며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집의 살림꾼이 된 듯한 기분의 씁쓸함을 느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다온의 환한 얼굴이 떠오르자 불만은 금세 묻혀버렸다.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놀아주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없었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혹시 그들이 진짜로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졌다. 민정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진다. 작은 의심과 피로가 쌓이면서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거실 시계가 9시를 넘겼을 때 민정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고 있었다. 손자 다오는 금세 잠들었지만 민정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분명 금방 온다더니 도대체 얼마나 더 걸린다는 거야. 초조함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시간을 보내던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우석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쩐지 들뜬 기운이 묻어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며느리 가영 역시 한 손에는 팝콘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순간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팝콘? 영화관에 다녀온 건가? 차마 바로 묻지는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차림새와 웃음기를 감추지 못한 표정을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 미팅이 늦었다고 했잖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민정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그럼에도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자의 이불을 고쳐주며 말했다. 엄마, 어쨌든 다운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고맙다였지만 진심은 담겨 있지 않았다. 민정의 가슴 한켠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신은 몇 시간 동안 허기진 손자에게 밥을 먹이고 지저분한 집안을 치우며 손발이 퉁퉁 붓도록 움직였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녀를 필요할 때만 불러내 편하게 쓰고 정작 자신들은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민정은 모멸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너희 정말 영화 보러 간 거니?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흘깃 보더니 애써 웃어 넘겼다. 아, 뭐 잠깐 쉬고 왔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민정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다.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그토록 만만한 걸까? 그녀는 말없이 설거지한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은 불어 있었고 어깨는 결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고단함을 헤아리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덕분에 다운이가 안전하게 잘 지냈네요 라며 의무적인 감사만 흘렸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또다시 맡길 수 있는 구실처럼 들렸다. 민정의 내면에서는 내가 단순히 아이 돌보는 사람일 뿐인가라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평생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그녀를 고마운 어머니가 아닌 그저 편리한 해결책으로만 대하고 있었다.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녀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강민정은 아침부터 꽃시장에서 들러 모처럼 작은 화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퇴 후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물이란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리는 전화벨이 평온을 깨트렸다. 화면에는 아들 우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다운이 좀 부탁드려요. 우리 둘 다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민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난번 배신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를 보는 게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무조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히 말했다. 오늘은 안 된다. 나도 약속이 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이 곧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잠깐이면 되잖아요. 늘 봐주시던 거니까. 하지만 민정은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늘 봐주던 거니까 라니. 나는 내 아이의 부모가 아니야. 나도 내 시간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불만 섞인 어투로 알았어요. 그냥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라며 통화를 끊어버렸다. 차갑게 끊기는 소리와 함께 민정의 가슴도 서늘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덜덜 떨렸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제대로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 순간 며느리 가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님,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정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 민정도 드디어 경계를 세운 것이다. 몇 시간 뒤 우석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 왜 비밀번호가 달라졌어요? 라고 물었지만 민정은 담담히 대답했다. 앞으로는 허락받고 와라. 부모 집이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야.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아니오를 말하며 관계의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 떨리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직 자식과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며칠 동안 아들과의 냉랭한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강민정은 밤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너무 매몰찼던 건 아닐까? 그래도 부모라면 끝까지 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라고 해서 왜 늘 당연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런 고민 속에서 딸 은지가 집에 찾아왔다. 주말 오후 민정의 손에 들린 화분을 보자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드디어 집에 초록이 생겼네. 너무 이뻐요. 잘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민정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다. 하지만 이내 은지가 묻는 한마디에 감정이 터졌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계속 어두워요. 민정은 차를 따르며 지난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손자를 맡긴다더니 영화관에 갔던 아들 부부 이야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끊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솔직히 저도 처음엔 시댁에서 비밀번호 얘기 나왔을 때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영 언니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힘들게 한 건 잘못이죠. 은지의 말은 엄마를 두둔하면서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중간 지점에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사생활을 정말 중시해요. 부모라도 함부로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이용당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단단함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민정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 말대로라면 자신이 서운해한 감정은 과민 반응이 되는 걸까? 하지만 은지가 곧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엄마도 이제는 엄마 삶을 살아야 해요. 늘 자식만 바라보다 보니 당연하다고 여겨진 거예요. 엄마가 선을 그어야 우리도 배워요. 그 순간 민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선을 긋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이 스며들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엄마, 제가 늘 옆에 있으니까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원하면 저랑 여행도 다녀요. 그 말에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는 서먹했지만 적어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늘 병원 근무복과 앞치마에 익숙했던 얼굴에 화사한 립스틱이 얹히자 낯설면서도 마음이 설렜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작은 다짐이 가슴 속에 차올랐다.
그녀는 최근 동네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고 여행 동호회에도 이름을 올렸다. 첫 수업날 손에 붓을 쥐는 순간 괜히 울컥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 숙제 검사와 병원 기록지 작성에만 쓰였던 손이 이제야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맛보았다.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냉장고 가득 자식들 반찬을 채워놓느라 늘 허둥댔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신선한 재료와 작은 디저트들로 냉장고를 채웠다. 저녁이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꽃향기 가득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다. 스스로에게 선물한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 우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다.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에 혹시 다운이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이번 주말은 안 돼. 내가 여행 약속이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떨림도 없었다. 아들의 한숨 섞인 대답이 이어졌다. 알겠어요. 엄마 일정 먼저 챙기세요. 그 순간 민정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식의 요구가 자신의 삶을 짓누르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흙내음 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봄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다. 부모의 사랑은 끝나지 않지만 내 삶도 끝나기 전까지 소중하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산다. 펜 끝에서 흐르는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민정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